생지와 고래 책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 만들기를 했었죠.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인물의 특징을 알아보는 질문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1학년, 2학년 정도 학생들이 이런 정도의 이야기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재밌는 내용이죠. 또 생쥐는 뭐 우리한테 영원한 캐릭터죠. 친근감이 드는 그런 캐릭터 인물입니다. 여러분,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바닷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바다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모스는 바다에서 풍겨오는 냄새를 맡거나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크다랗게 일어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나 작은 조약돌을 굴리며 그 파도가 쓸려 나갈 때 나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글을 읽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글을 정확하게 또 빠르게 읽는 거 중요하죠. 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의미를 우리가 또 잘 이해해야 되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단어 지식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글을 계속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경우도 많죠. 조금 더 신경 쓰면 처음 나오는 그 낱말들의 경우에는 또 앞뒤 내용을 생각하면 그 낱말의 뜻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밀려오는 파도 소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밀려오는 파도 소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파도가 쓸려 나갈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밀려온다, 쓸려 나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부모님께서 이 책을 함께 읽고 계신다면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밀려오는 파도 소리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옆에서 부모님께서는 어떤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밀물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밀물? 그렇죠? 여기서는 분명히 밀려오는 파도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도 소리가 밀려오는 거지 밀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파도 소리가 밀려온다는 이야기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당연히 파도 소리도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또 파도 소리가 쓸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도 소리가 쓸려 나간다는 말은 썰물이죠, 썰물. 이 두 부분을 보면 밀물과 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물이 무엇인지, 썰물이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밀물은 밀려 들어오는 물이지 썰물은 쓸려서 나가는 물이야.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린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엄마, 밀물이 뭐예요? 썰물이 뭐예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사전을 찾아봐야죠. 정확하게 그 지식을, 그 개념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밀려오는 파도 소리지만 밀물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밀물. 밀물은 우리가 초등학교에 이제 이 내용을 배우는데요. 조수의 간만으로 해면이 상승하는 현상을 밀물이라고 합니다. 바꿔서 썰물은 조수의 간만으로 해면이 하강하는 현상이죠. 1학년 학생들한테 이렇게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밀물과 썰물을 이렇게 안내하다 보면 개념을 우리 아이들한테 전하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연스럽게 조수라는 말과 간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수, 간만의 차 이런 말을 많이 배웠잖아요. 조수가 뭔지, 간만이 뭔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조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밀물과 썰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밀물과 썰물의 간만. 간만은 여러분 간조와 또 만조로 나누지 않습니까? 간조와 만조로 나눈단 말이에요. 간조는 말 그대로 조수가 다 빠져나가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를 간조라고 합니다. 만조는 당연히 밀물이 가장 높은 해면까지 꽉 차게 들어오는 현상을 만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밀물과 썰물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조수와 간만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만은 간조와 만조를 합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밀물은 바닷물의 해면이 높아지는 것, 상승하는 현상이구나. 썰물은 바닷물의 해면이 낮아지는, 하강하는 현상이구나. 쉽게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조수란 말은 밀물과 썰물을 합쳐서 가리키는 말이다. 간만이란 말도 마찬가지로 간조와 만조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간조란 말은 조수가 빠져나가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고 만조란 말은 밀물이 가장 높은 해면까지 꽉 차게 들어오는 현상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주 짧은 이야기 글을 읽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어휘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개념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과학적인 지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를테면 달. 그렇죠? 하루에 2번씩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과학적 책을 읽게 하는 하나도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읽고 있는 책, 그 책 내용을 우리 자녀들이 읽어가면서 그 책 내용에 들어있는 글을 읽으면서 어휘의 능력, 어휘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확장시키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학생들의, 우리 자녀들의 어휘력이 쉽게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내 자녀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어휘에 대한 개념을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게 힘들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이런 지식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